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오늘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가다 제3편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대표 학부로 꼽히는 메카트로닉스 공학부와 그리고 기계정보공학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메카트로닉스 공학부의 원윤재 교수님 그리고 기계정보공학부의 이우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메카트로닉스 공학부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윤재 교수님. 예. 네,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좀 이름이 어렵다는 생각 들거든요. 예. 어떤 걸 공부하는 학과일까요? 예.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융합 학문의 효식적인 메카트로닉스 공학을 가르치는 학부입니다. 메카트로닉스 공학이라는 것은 기계와 전기전자의 이론에 그다음에 도구인 컴퓨터 공학이 합성된 실용 학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기계와 장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기계와 장비, 말은 어려운데 조금 친숙한, 우리와 친숙한 그런 학문인가 봐요. 그러면 메카트로닉스 학부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학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학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학과라기보다는 전공으로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 시스템 전공, 제어 시스템 전공, 디지털 시스템 전공이 세 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그 기계와 전기전자의 융합이라는 성격상 그 융합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생산 시스템 전공은 기계 쪽에 가까운 전공으로서 기계 설계, 제조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제어 시스템 전공은 그 기계와 전기전자의 중간적인 융합을 갖고 있으면서 자동화 및 제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디지털 제어 시스템은 전기전자 쪽에 가까우면서 디지털 제어, IT 제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메카트로닉스 공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그 광역 경제권 인력 양성 사업은 한 기대가 충청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청 지역의 선도 산업인 뉴 IT 분야에 필요한 인력, 졸업생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뉴 IT 분야 중에서도 특히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 공정 및 장비 개발 인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메카트로닉스 공학의 기본적인 실용교과, 기초 및 실용교과 외에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솔라셀 공학 같은 특화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산업체 현장 실습을 보내고 있으며, 교내에서는 종합설계 작품을 위시한 학생들 교육에 많은 시설과 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내에는요, 좀 특이한 동아리가 있어요.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학생들이 주축이 된 가제트라는 로봇 동아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이 재학생이 나와서 로봇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진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이 가제트라는 동아리 각종 대회에 나가서 막 상을 받고요.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먼저 화면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로봇 동아리 가제트. 2006년 로봇 연구에 뜻을 둔 학생들이 이 동아리를 만든 후 가제트라고 명명하고 로봇 연구에 착수했다. 그 후 가제트는 학생들의 노력과 학교 측의 지원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대표 동아리로 손꼽히게 되었다. 특히 가제트는 국내외 로봇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수많은 상을 수상하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네, 저희 팀은 2006년도에 결성되어서요. 한일 로보원 대회 우승, 그리고 국제로봇 컨테스트 대회에서 06년, 07년도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쾌거하고요. 현재까지 직영부 장관상 등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된 상금은 총 1억 원 이상이고요. 2억 원이 좀 안 됩니다. 그 상금은 다 어디다 쓰셨어요? 네, 저희 상금은 저희 로봇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그리고 소모품을 구입하는 등 로봇 연구에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제트 동아리 팀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로봇 가제트는 탁월한 춤 실력을 가진 것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박자를 맞추는 것은 기본이고
스텝, 웨이브, 턴까지 못하는 게 없다. 이 밖에도 가제트는 자율보행, 사물인식, 장애물 피하기, 농구, 페널티킥, 달리기, 계단 오르기, 격투, 물건 정리 등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가제트 동아리 팀원들의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저희 팀은 총 8명인데 4명이 창작 로봇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4명이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봇 만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 점도 많은데 지도 교수님뿐만 아니라 로봇팀 선배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회 끝난 후에 느낄 수 있는 성취감 때문에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제작하며 성취감을 느낀다는 동아리 팀원들. 이들은 항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 5월 말에 있을 대한민국 로봇대전에 총 6대의 로봇이 참가해서 격투, 장애물, 축구 등 여러 대회를 석권하는 게 목표이고요. 큰 목표는 한국 대표로 일본에 나가 아시아 로봇원에서 우승을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도 이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는데요. 이 사실 저렇게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학생들의 노력,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학교에서의 지원책이 좀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요. 어떤가요? 학교에서는 많은 지원 해주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열정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사실 저렇게 우수한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학교는 졸업 작품을 위한 학교에서의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저 정도 나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저런 작품들은 처음에 시작은 이제 해당 지도 교수님이 이제 사실 꽤 개인적인 그 지원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심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출연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그동안 저희 메카트로닉스 공학부하고 관련되어서는 창의적 공학 교육 사업, 누리 사업,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역 경제권 인력 양성 사업 이런 국가적 교육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실 저희 학부에 관련된 작품 중 경쟁을 거쳐서 저런 작품들의 지원이 많이 된 것입니다. 네. 사실 남학생들은 로봇에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 방송 보시면 상당히 메카트로닉스 공학부에 관심 가는 학생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떤 학생들이 오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 학부에는 자동화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특히 로봇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자체가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모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상위 10%대의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입학 성적이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기초만 닦이지 않은 상태만 아니라면 저희 학부에 들어와서 보다 나은 실력을 갖고 졸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계정보공학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우영 교수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 기계정보공학부 어떤 학과고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기계공학은 모든 산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굉장히 폭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그런 공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기계공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나 선박이나 항공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핵심 제조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까지 커버가 되고요. 또 큰 규모에서 보면 중화학공업에서 쓰여지는 그런 대형 플랜트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플러스 기계정보공학부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정보가 붙은 이유는 컴퓨터 융합 기술이 기계공학과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방대한 양의 그 기계 정보들이 컴퓨터 IT와 접목돼서 새로운 신기술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기계정보공학부다 이렇게 정하고 학생들에게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계뿐만 아니라 정보까지 그러니까 결합이 된 그런 전공이군요. 그렇다면 기계정보공학부에도 세부적인 전공이 있을 텐데요. 이 학부모님과 수험생들 위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기계정보공학부는 크게 3개의 전공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공이 자동차 에너지 전공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석 에너지가 이제 자꾸 고갈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는 거에 맞추어서 새로운 동력 전달 장치랄지 고효율의 운송 수단이랄지 또는 친환경 에너지 장치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해석하기 위한 교과목이 배우고 연구하게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설계, 또 풍력 조력 발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또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응용 전공인데요.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3차원적으로 복잡한 기계 구조물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배우는 그런 전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응용 전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기술은 기계공학하고 IT 기술하고 접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능형 기계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기반 협업 설계 또는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이런 교과목들을 배우는 그런 3개의 전공으로 융합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공 소개 들었습니다.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속해 있는 학부인 만큼 기계정보공학부에도 특성화된 교육이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기계정보공학부는 뭐 한기대 전체가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차별화되어 있어 특성화를 하겠다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특징적으로 좀 더 강조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특허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고 특허를 통해서 자기들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랄지 또는 창업에 관련된 내용 또 기술 경영하고 마케팅하고 연결돼서 기계공학 전반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사회에 진출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같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니만큼 높은 실험과 실습 수업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기계정보공학부 학생들 각종 경진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거는 자랑해 주셔도 돼요. 어떤 수상 경력 가지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그 대회에서 수상을 했어요.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교과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전국 대학생 자동차 경진대회랄지 또는 미국 자동차 학회에서 주관하고 미국에서 행사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자동차 대회가 있는데요. 거기도 우리 학생들이 한국 대표로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온 예가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또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전국 대학생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회가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전국 대학생 녹색 안전 창작 전기 자동차 대회가 있는데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회에서는 항상 대상을 휩쓸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10년 전부터 계속 수상을 해오고 있는 그런 명문 동아리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전국 대학생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진대회는 대회가 만들어지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6회 연속 한 번도 대상을 저희 네. 학생들이 뺏긴 적이 없고요. 그중에서 또 드리븐 팀은 5번이나 그 대상을 한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팀입니다. 제가 드리븐 팀의 그 지도 교수이긴 한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이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어요. 설계, 해석, 제작, 또 자기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직접 구매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까지 학생들에게 실제 현장에서 닥칠 문제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터득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나가서 역량 있는 그런 사회인으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이우영 교수님께 이 동아리 수상 경력들, 학생들의 이 수상 경력들을 자랑할 기회 안 드렸으면 어떡할까 싶어요. 정말 어떤 말씀을 하실 때보다 가장 신이 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언급해 주셨던 자동차 연구 동아리 드립은 정말 침이 마르게 칭찬하실 만합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도 소개가 될 만큼 정말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동아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정보공학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자동차 연구 동아리 드리븐. 2005년에 처음 만들어진 드리븐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대표 동아리로 04학번부터 10학번까지 10여 명의 학생이 활동을 하고 있다.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랑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단 기존 엔진의 그 내연기관인 그 엔진부와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 모터를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저연비 그리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는 학생들이 직접 구상하고 제작한 전기 자동차이다. 드리븐 팀은 얼마 후에 있을 전기 자동차 대회를 앞두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드리븐 팀은 각종 자동차 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았다. 특히 작년에는 전국 대학생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진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그 후 다음 목표로 전기 자동차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회 참가하게 될 전기 자동차입니다. 네, 이 전기 자동차는 일단 저희가 전체 풀 알루미늄을 프레임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가공부터 재단 그리고 용접까지 다 저희가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움직이나요? 네, 일단은 동력원은 배터리를 이렇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4개의 12V 80A 자동차용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AC 모터 있는데 이 모터가 구동원이 되어가지고 한쪽 바퀴를 이렇게 굴려주게 되면은 4바퀴가 같이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체크하는 드리븐 팀원들. 이들은 대회가 가까워져 오면 항상 새벽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제작에 집중한다. 그러다 보면 밤을 새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승차감이 안 좋더라고요. 입학 전부터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한기대에 드리븐 팀이라는 게 이제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 랩 정할 때 여기로 들어오게 됐고요. 이제 다음 학기 때는 저희 기수가 이제 주력이 돼서 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음 학기부터는 정말 중심이 돼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끌어오르기에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얻은 드리븐 팀원들. 하지만 이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항상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저희가 작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회에 일단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만들고 있는 전기 자동차 대회까지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어서 7월 달에 있을 영남 대회까지 3관왕을 해서 대학생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한번 달성하는 게 저희 팀의 최종 목표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정말 저런 열정 가득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이브리드카의 미래는 밝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화면 보시니까 어떠세요? 더 뿌듯하시죠? 네,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참 대견합니다. 하이브리드카는 화석 연료가 점점 이제 비싸지고 고갈될 거라는 추세에 따라서 개발된 신기술이고요. 앞으로는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순수한 지능형 전기차랄지 또는 태양열을 이용한 그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그런 동력 전달 수단이 계속 개발돼서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사실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그리고 기계정보공학부 정말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대표할 만한 대표 학부다, 학부가 될 만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학과들 졸업하면 진로는 어떻게 될까?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많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먼저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원윤재 교수님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예. 문학부 졸업생의 진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네. 기계와 전기전자가 합성된 혼합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두산 인프라 코어와 같은 순수 기계 업체로 가기도 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전자 업종에 진출하기도 하고 또 포스코와 같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업종에 또 진출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진출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100여 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매년
90% 수준의 취업률을 달성하고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두 명만 빼면 모두 전공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성격이나 규모로 볼 때 공기업, 대기업의 현재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또 기타 또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본교를 비롯한 카이스트, 포스텍 이와 같은 그 유수한 대학원으로 진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까지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기계정보공학부 이우영 교수님, 기계정보공학부의 진로 또한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학생들이 주로 취업을 하는 분야는 자동차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이고요. 플러스 중견 기업들, 규모가 있는 중견 기업들 많이 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조선업계, STX 조선이랄지 관련되는 업종들,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설계, 제작하는 그런 기업체 가서 엔지니어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몇몇 우수한 학생들은 해외, 유럽의 그 명문 대학이랄지 또는 캐나다나 미국의 명문 대학 이런 쪽에도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기업체에 가서 기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메카트로닉스 공학부와 기계정보공학부의 진로까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과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먼저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4학년 구교민 학생, 어떤 학생이죠? 네, 반갑습니다. 이 메카트로닉스 공학부에 대해서 오늘 참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교수님은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재학생으로서의 또 자랑거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점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공대에 다니지만 못질하나 톱질하나 이렇게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높은 실습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진짜 이렇게 제조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공대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길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막 느껴져요. 네, 이제 4학년이시잖아요. 예. 진로를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을 이미 했어야 되는 시기인데 진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제가 평소 좋아했던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으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렇게 차량 설계든지 아니면 시스템 제어, 자동차에도 많은 시스템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제어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네, 자동차 시스템 제어. 예. 꼭 그 분야로 진출하셔서 정말 우리나라의 한 획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계정보공학부 학생 만나볼까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정보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태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태식 학생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사실 기계과 기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4가지의 역학 과목이 있는데 이 역학 과목들이 수리적인 지식이나 물리적인 지식 그리고 심도 있는 이해력을 되게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다른 전공 과목 또한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동차를 직접 제작을 하고 설계를 해보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전공 지식과 이론들을 몸소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쉽게 이해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유명한 앞에서 그렇게 교수님께서 자랑을 해주셨던 드리븐 멤버였군요. 활동해보니까 정말 좋은가요? 네, 정말 좋습니다. 저도 교수님께서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대회에 참가를 했었고 수상도 해봤는데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든 자동차를 그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을 때 그 감격은 정말 제 인생에서 진짜 손꼽을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고등학교 후배가 선배님, 저도 선배님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그 과 어때요? 라고 하면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 후배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직접 설계, 제작을 해서 원하는 결과물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을 정말 흥미가 있고 재미있어 하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학이나 물리를 잘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자세와 끈기만 있다면 정말 잘 해나갈 수 있고 우리 과 한기대 기획과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아웃풋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 학교를 직접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야 그 학교의 모습이 이렇게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 특히나 4학년 학생들이 4년 동안 다닌 학교에 대한 믿음과 애교심이 이렇게 철철 넘친다는 건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느낄 수가 있는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어떠세요? 학생들 이런 대답 듣고. 아주 뿌듯합니다. 되게 이은 교수님 어떠세요?
많이 대견스럽습니다. 네. 앞으로 더 애정을 갖고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어깨가 무겁네요. 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있는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가요? 기본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학교 교육 목표에 맞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과 팀워크 능력을 갖춘 인력을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융합학문이라는 성격상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는 IT, BT 등의 다양한 신기술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아가 보다 넓은 세상을 지향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환학생 교류, 해외 인턴십 등을 통해서 글로벌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고요. 또 일부지만 보다 수준 높은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원 수학 능력도 강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우영 교수님은 어떠세요? 기계정보공학부 비전도 듣고 싶고요. 네, 기계정보공학부는 모든 산업을 이끌어가면서도 또 뒷받침을 하는 산업의 전후방을 이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되는 그런 산업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그 역할은 계속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앞으로의 미래는 최근에 새로 출현하는 신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그리고 바이오 산업들과 접목이 돼서 더 융합돼서 진화돼 나가는 그런 학문으로 발전을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학부의 이 비전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대표 두 학부입니다.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그리고 기계정보공학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미래가 밝은 학부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원윤재 교수님, 이우영 교수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재학생, 학생분들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까지 3부작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부터는요, 한국폴리텍대학의 가다편이 방송됩니다. 역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